콘따구리. 오늘은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림 콘크리트는 뭐 링 콘크리트 또는 레벨링 콘크리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구조물 콘크리트가 아닌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뭐 소규모 구조물이긴 해도 지금 하부에 링 콘크리트 친 시공 현황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거푸집을 하기도 했지만 거푸집을 안 하고 직접 이 구조체 자체 기초를 팔 때 직접 면을 잘 다듬어서 파서 직접 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링 콘크리트보다는 물론 작은 구조물이겠고요. 즉, 링 콘크리트는 구조물보다 더 외면으로 10cm, 뭐 많게는 50cm 정도 외면으로 빼서 하기도 합니다. 링 콘크리트 엣지면 밑에는 잡석이 시공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안반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정 및 기초공사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콘크리트 기초를 얹기 위해서 밑에 지정을 하는 것이요. 지정공사를 하면 기초를 이제 여기가 기초니까 기초 터파기 후에 하는 작업 공정인데 이제 상부에 있는 구조물의 그 하중을 안전하게 이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면 또는 뭐 안반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잡석을 깔고 안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링 콘크리트를 하죠. 하부에 이제 토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잡석을 깔고 위에 버림 콘크리트, 링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도로 포장할 때 링 콘크리트 하면은 보통 10cm를 시공하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 구조물 하부에 이렇게 하중을 안전하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버림 콘크리트를 보통 50에서 100mm 정도를 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꼭 해야만 하나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물론 버림 콘크리트를 꼭 타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버림 콘크리트가 하는 이유를 여기 7가지를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기초 콘크리트를 뭐 구조체 하면 높이가 만약에 1.0m다 그러면 1.0m 치수를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하부가 만약에 토사라고 하면 밑에가 울럭불럭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치수가 고르지 않겠죠. 그래서 레벨링 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링 콘크리트 치고 레벨링 싹 잡고 그래서 그 위에 구조체 콘크리트를 치죠. 그리고 만약에 토사나 모래 여기다가 먹줄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링 콘크리트를 치고서 링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초나 뭐 기초보등 같은 구조물의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먹줄 작업이 링 콘크리트 위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푸집은 어디서 설치합니까? 만약에 토사 위에다가 거푸집을 설치했다 그러면 토사 밑으로 토사랑 거푸집 연결되는 부위 그래서 토사 쪽으로 해가지고 리키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푸집 설치를 하는 하단으로서 바닥 기초 역할로 버림 콘크리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요 피복 두께라는 게 있죠. 덮개가 요구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매트 콘크리트다 그러면 매트 콘크리트에 하부에 철근이 있고 상부에 철근이 있을 겁니다. 하부 철근을 기준으로 보면 하부 철근 두께가 만약에 8cm다 그러면
8cm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버림을 꼭 치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철근을 고정하려고 하면 일단 밑에 스페이스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으면 스페이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높이를 정확히 못 맞추겠죠. 그래서 링콘크리트를 치면 그게 딱딱한 구조체가 되니까 그 위에 스페이스를 놓고 철근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 연약할 경우에 상부의 기초 콘크리트의 진해력을 다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링콘크리트를 치면 지지력 분산 효과로서 진해력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7번째로는 이걸 제가 잡아놨는데요. 만약에 지하수 위에 있다. 아니면 바닥이 진흙 같은 뻘 같은 성분이다. 그러면 구조체를 바로 거기다 타설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하고 막 섞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위에 이제 잡석을 뭐 150 정도, 15cm 정도 깔았다손 치더라도 거기다가 기초 콘크리트를 바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콘크리트에 뭐 시멘트 풀이나 몰탈 같은 것이 그 골재 사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초 콘크리트, 그러니까 구조체의 강도가 충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강도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도 지금 뭐 7가지 정도만 크게 나열을 했는데요. 버림 콘크리트 반드시 타설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국내 시방 중에 이런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 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버림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은 가장 우선시하는 게 설계자가 얼마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에 몇으로 되어 있는가? 설계 도서에 얼마로 보통 되어 있나요? 요즘 뭐 콘크리트 강도 물론 KS 규격이 18MPa부터 있기도 하지만 레미콘사에다 전화해서 용이하게 구독할 수 있는 거는 최저 강도가 18MPa입니다. 그래서 18MPa로 사실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표준지방서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만약에 설계도서에 스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설계 기준 강도는 15MP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16MPa, 18MPa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 버림 콘크리트의 높이는 얼마나 할 거냐는 거죠. 위에 이제 구조물이 올라간다고 볼 때 얼마로 할까요? 일단 이것도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서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도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라고 하면 건축 시방서 자료에 의하면 60mm, 그러니까 6cm로 평탄하게 마감해서 타설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조면이 토사나 모래가 아니고 안반일 경우가 있겠죠. 그럼 안반 같은 경우에 이제 뿌레코로라든지 아니면 발파라든지 해가지고 발파 표면이 굉장히 거칠고 부스러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암석 부스러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면보다 더 깊게 톱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레벨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톱하기에서 올록볼록 엠보싱 되는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서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 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버림 콘크리트 타설 시에 주의점이 뭔가 좀 살펴볼까요? 많은 질문이 버림 콘크리트는 링 콘크리트 저스트 버림 아닙니까? 버리는 건데 그게 뭐 시험을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국토부 회신 자료를 알려드립니다.
예, 콘크리트 반입시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품질관리 기준은 사용 공정이라든지 또는 재료의 용도, 중요성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니니까 버림 콘크리트도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게 지금 국토부 기준입니다. 따라서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러한 시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점검 나왔을 때 지적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러한 버림 콘크리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가지 정도의 타설 이유가 존재하니까 생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 설계 기준 강도가 15MPa 이상, 또 특별히 명시가 없는 경우 60mm 그렇게 시공하도록 돼 있는데, 과연 시공 사례,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항 건설사무소 특기 시방서 적용 사례를 봤습니다. 일단 거기 시방서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KS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 강도 16MPa 이상, 공기량은 4.5, 슬럼프 8,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40mm 이하로 한다 라고 이렇게 시방을 특기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5메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16MPa를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부산항 건설사무소에 감독을 받는 현장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는 아까 마냥 레미콘사의 구득이 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18MPa짜리를 사용했고요. 슬럼프는 80, 골재도 요즘 40mm짜리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골재도 25mm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의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만약에 연약 지반 위에서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 지반이나 지하수위 아래 교란된 지반하고 이제 거기에 버림을 타설해 버리면 잡석이나 버림 콘크리트 타설이 막 흙과 막 섞이고 혼합되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뻘 같은 지역에서는 필터제를 포설을 한 다음에 타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비닐을 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비닐을 언제 까나요? 라고 있는데요. 비닐은 만약에 링콘그리 때문에 깐다고 하면은 링콘그리트를 치기 전에, 즉 잡석 위에 PE필름 0.1mm 두께의 비닐을 포설합니다. 보통 두께를 얘기 안 하고 그냥 PE필름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현장이라고 하는 게 0.03mm, 그것도 재활용, 재생 비닐도 많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잡석 위에 비닐을 깔고 위에 링콘그리트 치잖아요. 거의 다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해가지고 그 링콘그리트이긴 하지만 잡석 틈으로 링콘그리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PE필름 한 0.1mm짜리를 포설하고 버림을 치면 거의 찢어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잡석을 치는데 부득불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다, 그럴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말이죠, 이 필름은 0.1mm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면 기초 콘크리트는 두께도 상당하죠. 그래서 그 웨이트가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그 자중으로 인해서 비닐이 다 찢어서 골재 사이로 이 기초 콘크리트가 찢어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 시멘트 풀이라든지 몰탈이 훨씬 더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강도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0.1mm가 아니라 0.3mm 이상의 PE필름 깔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감리나 감독관이 비닐을 링콘크리트 위에 칠하고 한다. 지금 마냥 저는 어디 칠하고 했습니까?
링콘크리트하고 잡석 사이에, 잡석은 보통 150 깔잖아요. 150 치잖아요. 그죠? 150 치고 비닐 깔고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60mm 하지만 뭐 50에서 100mm 정도의 버림 콘크리트를 일반적으로 칩니다. 그런데 비닐을 거기를 빼고 링콘크리트 위에다 비닐을 포설하라고 하면 맞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비닐, 여기서 얘기하는 링콘크리트 밑에다가 비닐 하는 건 맞고요. 또 링콘크리트 위에다 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줄기초나 이런 경우는 안 하지만 온통 기초, 그런 게 매트 기초를 얘기하죠.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에리아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초 콘크리트 위에서 시공했을 때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슬립을 주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구조물이 건조 수축이 된다고 했을 때 하부 1차 콘크리트를 친 버림 콘크리트가 그 기초 콘크리트를 구속한다 그러면 기초 콘크리트 하부 쪽에 크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수축이 된다고 해서 물론 균열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필요 충분 조건으로 구속 조건이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버림 자체가 두께가 뭐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상부에 기초 콘크리트가 두께가 1m보다 두께가 얼마 안 되면 그 구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잡석하고 링콘크리트 사이에 친 비닐 말고 또 별도로 슬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균열 방지하는 겁니다. 균열 방지하기 위해서 링콘크리트 위에 비닐을 또 하나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물론 줄기초 이럴 때는 안 하고요. 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걸 온통 기초라고 그러죠. 그럴 경우에 한해서 깔 경우도 있고 안 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버림 콘크리트 밑에 비닐 깐다 안 깐다 했을 때 까는 것이 훨씬 정상적인 부분이고요. 또 비닐 까는 거 말고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까는 부분은 선택사항이긴 해도요. 버림하고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구속도를 위해서 비닐을 쓴다라고 하면 슬립이 조금 생기긴 하는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도 현장에 따라 가지고는 기초 콘크리트 하부에 비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비닐은 버림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그러니까 버림 콘크리트 밑에 잡석 위에다가 비닐을 깔고, 비닐을 깔아도 좀 두툼한 거 0.1mm 이상 비닐을 포선할 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